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9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고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고고 할 때 연고가 있다 하는데 이 글자가 조금 뜻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좀 뜻이 좀 많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봐 달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옛고자 있습니다. 옛고자와 연고고자가 뭐 비슷한 뜻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로 하면 고로 무슨 까닭에 그러므로 그런데 이때 이제 고자를 씁니다. 고향, 사고, 고장, 고인, 고사성어 이런 데 다 이 연고 고자를 쓰는데 여기서 각각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각 낱말마다 사전에서 다 여기에서는 이 고자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제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갑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고자와 연고고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자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고도 되고 연고고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 구성으로 보면 옛고와 칠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옛고라는 것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 이것만 보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내놓습니다. 몇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입니다. 입구자와 가운데 중자다. 네. 근데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보다도 방패의 모양이다. 방패는 싸울 때 쓰는 이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옛날의 전쟁의 이야기다. 옛날 전쟁의 이야기다. 그래서 옛날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것이 이제 열십자로 본다. 지금 이제 열십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열십자와 입구다. 열십은 열세대다. 열세대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300년이나 되겠죠. 그래서 10대에 걸쳐서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다. 그래서 옛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입구자를 충문의 그릇이다.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 충문을 넣어 놓는 그릇이다. 그 위에다가 이 가운데 중자로 생긴 방패의 모양이다. 여기서도 방패라고 했는데 그것을 올려놓는다. 올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기도의 효과가 도망가지 않고 오래 보존된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이제 옛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끈으로 뼈를 메어 단 모양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맞을지 또는 뭐 다 맞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을 뜻한다.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옛고다. 여기 이제 칠복이 들어갑니다. 친다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뭘 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친다는 것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친다. 여기에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에 나뭇가지를 잡고 뭘 친다. 왜 치느냐? 네, 그것은 이제 앞에 그 조금 연결되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앞에 이거는 옛고는 전쟁 이야기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왜 전쟁을 일으켰냐? 왜 쳤느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글자는 뭔가 이유, 연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옛 것을 덜 추어낸다. 쳐서 덜 추어낸다. 예. 그래서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래서 연고. 그래서 둘 다 결론은 연고다, 까닭이다, 이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옛고라는 것은 단지 오래됐다, 옛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연고고는 기본적으로 오래됐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옛날이다, 옛일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연고가 무엇인가, 그렇죠? 왜 치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문 중에 하나가 연고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본래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사람 고인이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이다. 또 일부러 그렇다.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낱말들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이 어떤 이 고가 들어가는 낱말의 어느 뜻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낱말을 정확하게 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글쎄요
딱 집어서 이것은 이 의미다라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이 글자가 연고, 까닭, 이유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자가 만드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향이다, 고향 또는 고국이다, 그렇죠? 고향이다, 고국이다. 뭔가 좀 특별한 근거지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를 쓴다. 글쎄요, 앞에서 얘기한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전에는 본래다, 바탕이다, 바탕이다. 막 그렇게 설명하는 사전도 있습니다만은 내 바탕이 되는 마을이다. 나의 바탕이 되는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고다. 연고라는 것도 뭔가 나와 인연이 있는 그런 것이다. 했때 이 고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고국이라 하면 뭐 비슷한 말로 모국이다, 조국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국은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다. 모국은 어머니의 나라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라고 왜 얘기하지 않느냐? 부국이라고 하지 않느냐?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국을 쓴다. 내가 나온 학교는 모교라 그러지 부교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각 나라로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쓰는 뭐 fatherland라든지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또 motherland라고 쓰는 데도 있고 막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모자를 쓴다. 네. 그리고 이제 고인이다, 물고, 작고 할 때는 이 고자가 돌아가신 사람이다. 왜 거기에 이 고자를 쓰느냐? 글쎄요, 막 제가 생각하기는 막 우리 여기서 이 고자가 어떤 까닭, 이유, 막 그런 것이 있다고 볼 때는 그렇지 우리말로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럴까요? 뭔가 돌아가신데도 뭐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 이 고로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를 낸다. 물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든지, 어떤 사람을 죽인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에요. 물고, 물고를 내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물고를 내어라. 뭐 좀 옛말입니다만. 작고, 이것도 돌아가셨다는. 이 고자에는 고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고가 났다. 변고가 났다. 유고가 생겼다. 고장이 났다. 네, 이럴 때 이 고는 무엇이냐? 사고다. 사고가 났다. 뭐 어떤 일이 터졌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우리가 사고라고 한다. 그럼 어떤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고가 붙었느냐? 예. 이 얘기에서는 고는 좀 특별한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생긴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연유가 있을 것이다. 네, 연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고란 말이 조금 쉽게 나가올 수도 있다. 그렇죠? 변고도 뭔가 특별한 일이면서도 물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뭔가 특별한 일이면서도 좀 불행한 일이면서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고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조금 쉽다. 유고, 그렇죠? 유고가 났다. 고장이 났다. 할 때도 이 고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사성어다. 고사성어. 고사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 연고가 있는 일이다. 스토리가 있는 일이다. 단순히 옛날 일이 아니다. 단순히 오래된 일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일, 어떤 까닭, 연고가 있는 일, 거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고사성어다. 이렇게 되겠죠. 고사는 유래가 있는 옛날 일이다. 옛날 것은 옛날인데 유래가 있다. 네.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얼굴을 고사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규칙이나 뭐 정해진 어떤 법례라든지 그런 것을 고사라 한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어는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사성어로 한다. 그래서 옛일이기 때문에 옛고자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옛고자를 쓰면 단순히 옛날의 일, 지나간 일, 막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온고지신이다. 또 중마고우다 할 때는 여기에서는 어떤 까닭이라기보다는 옛, 지나간, 막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지나간 옛 것을 더듬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것이 온고지신이다. 그렇죠? 중마고우다. 아주 오래된 친구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에는 일부러란 뜻도 있습니다. 일부러도
뭔가 글쎄요 어떤 까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는 별 까닭 없이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고의라는 말에 일부러라는 의미가 고자에 들어있다. 그래서 고의, 고살이다면 일부러 죽였다, 이런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고살자다 한다. 고범이다, 죄를 일부러 짓는다, 그런 있습니다. 고범죄, 네, 고살, 고범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나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고, 별고, 무고, 어떤 까닭이 없다, 무고. 예. 그리고 별고, 어떤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무고하십니까? 네. 특별한 사연이 없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별고,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일이 없습니까? 할 때 별거 없습니까? 무고하십니까? 할 때에도 이 고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자가 나오면 단순히 옛날이라기보다는 뭔가 연유, 유래, 까다, 이런 것이 아주 뜻이 좀 들어있는 그런 글자다. 그래서 낱말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낱말을 어떤 글자로 쓸 건가, 그리고 그 낱말의 뉘앙스를 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옛고자로 쓰는 거 살펴보면 조금 쉽죠. 동서고금이다. 그렇죠? 동쪽과 서쪽, 그리고 옛날과 지금, 그렇게 되겠죠. 고전이다, 오래된 전적을 얘기한다. 물론 막 클래식이다 하는 때도 이것을 씁니다만 어쨌든 오래됐다. 고대, 그죠? 지나간 세대, 시대, 오래된 시대. 고분, 오래된 무덤을 얘기한다. 고도, 오래된 도시다. 그렇죠? 복고, 아주 예전으로 돌아간다. 고색, 아주 오래돼서 그런 빛이다. 그래서 빛이 발했다 할 때 고색, 또는 고색 장년하다, 이렇게도 하죠. 고문, 옛날의 글이다. 고서, 옛책이다. 그래서 연고 고자가 옛고자에서 나왔지만은 두 개의 뜻이 조금 갈라진다, 갈라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옛고자와 연고 고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낱말 속에서. 그때 가장 크게는 뭔가 까닭이 있을 거야, 스토리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떠올리면 이 글자가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